이번 시간에는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낮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 않다가도 밤만 되면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퇴근할 때 많이 힘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도대체 왜 밤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제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17년 7월 2일하고 오늘 하고 어제 즉 2020년 8월 3일 날짜의 레이더 영상입니다. 각자 보시면은 현재 낮 동안에는 비구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가 밤 되니까 갑자기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서 양익성 폭우를 쏟아내었고, 마찬가지로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서도 낮 동안에는 그렇게 비 자체가 많이 좀 약화되는 스타일 보이다가 밤이 되니까 갑자기 비구름대가 아주 세게 발달한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이렇듯 밤만 되면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팩트인데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밤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이유를 세 가지 변수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비가 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가 온다는 것은 당연히 구름이 있다는 것이고, 구름이 있다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증기가 외부에서 아니면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수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보통 수증기가 있는 즉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보다 밀도가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수증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공기 자체가 밀도가 낮아져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점차 부력을 얻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한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결한 수증기는 구름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수증기가 계속 들어오고 상승 효과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 구름은 점점 더 커지는데요. 이때 물방울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도저히 감당 불가할 정도로 무거워질 경우 낙하하는 것이 바로 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증기가 온 다음에 그 수증기가 상승해서 응결한 후 이 응결한 수증기 자체가 아주 많아질 경우 무거워진 수적이 중력을 못 이기고 낙하하는 것이 바로 비가 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기가 포화됐다는 것은 그 수증기가 응결했다는 것이고, 응결했다는 것은 그 구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수증기가 매우 많을 경우에는 구름의 물방울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한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물방울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 내리는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었고요. 여기서 비하고 물방울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 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박스의 색깔이 바로 수증기량이라고 보겠고, 여기 있는 이 점 같은 것이 바로 수증기의 크기와 개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방울이 커지려면은 응결핵이라고 하는 먼지 입자가 필요한데요. 그 말은 이렇게 조그만 에어로졸 같은 게 있고 수증기들이 여기 있는 에어로졸에 흡착을 해서 점차 커져야 하는 것이 바로 물방울 크기 성장의 아주 기초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응결핵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한정된 수증기량으로 계속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너무 많이 떼주다 보니까 서로 다 가벼워서 낙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수증기는 많은데 응결핵이 적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계속 넘치고 서로 다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주 굵은 비가 내게 되고요. 혹은 그냥 서로 적당하게 응결핵도 많고 수증기량도 많다고 하면은 서로 나눠주고 받고 나눠주고 받으면서 서로 적당한 크기로 무거워짐에 따라 가는 비가 많이 내리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하고 물방울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화수증기압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화수증기압이란 공기가 어떤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입니다.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최대량을 넘기게 될 경우 이때부터는 바로 포화 및 응결이 되어서 구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용으로 포화수증기압 공식인데요. 포화수증기압 공식은 6.112 익스포넨셜 t 더하기 243.5 분의 17.67t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없고 죄다 t밖에 없는, 즉 온도만의 함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포화수증기압의 공식이고요. 만약에 온도가 높아질 경우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포화수증기압이 높다는 것이고,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곧 포화수증기압의 감소인데요. 그 말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더 빨리 배출해서 응결 혹은 포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온도가 높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머니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포화 그리고 응결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화 수증기압의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시한 설명은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층 제트, 두 번째는 온도의 하강, 세 번째는 야간 상층부 복사 냉각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층 제트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높이 1.5에서 3km 사이에 하층에서 부는 초속 25노트 이상의 아주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은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다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자면은 다량의 수증기를 빠른 속도로 수송할 수 있는 바람이 바로 하층 제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층 제트는 낮과 밤의 성질이 다른데요. 낮에는 온도가 올라갈 때 지면에서 가해 일어남에 따라 난류가 생깁니다. 이러한 난류라는 것이 원래 제가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하지만 연측 방향 그냥 제가 걷는 중에 옆으로 툭툭 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속도가 감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층 제트의 풍속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밤에는 일사가 없어지고 난류가 없어짐에 따라 똑바로 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층 제트의 풍속이 점차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밤에는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올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포화가 더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설명인데요. 실제로 보자면은 이것은 아까 봤던 영상의 사례인데 2017년 7월 2일에 하루 동안의 하층 제트 풍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벽 동안에는 증가하다가 딱 해가 뜨고 나니까 점차 풍속이 확 감소해졌습니다. 이때 증가한 것은 그냥 종간적인 원인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밤이 되고 나니까 즉 해가 지고 나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하층 제트 풍속이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낮 동안에는 난류로 인해서 하층 제트의 풍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데요. 이때도 높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종간적인 요인 플러스 밤이었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층 제트는 낮에는 약하고 밤에는 강하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낮아지는 기온인데요. 밤이 되면은 당연히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압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게 주머니가 커져서 같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얘가 계속 수증기를 머금기 때문에 포화가 일어나지 않음에 따라 구름이 덜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밤이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머니가 점차 작아지는데 같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때보다 더 빨리 차올라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얘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포화가 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구름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강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약간 좀 생소한데요. 바로 야간 상층부 복사 냉각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이 아주 높게 위치할 경우 이 구름 꼭대기 상공에서도 복사 냉각이 발생하는데요. 복사 냉각이라는 것은 바람이 없고 고야 상태에서 지구 장파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의 온도가 점차 하강함에 따라 위에 있는 공기가 더 차가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 불안정해진 대기에서 구름대가 훨씬 높게 발달함에 따라 더 강한 비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한 세 가지가 바로 야행성 폭우의 원인인데요. 아주 쉽게 제가 풍선을 가지고 실험하겠습니다. 그럼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실험으로 배우는 날씨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의 이해도를 조금 더 쉽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진행하겠는데요. 제 유튜브 개설 이래 처음으로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도대체 밤에 왜 많은 비가 오냐인데요. 이 시험을 이 풍선을 가지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풍선이라는 것이 바로 포화 수증기압으로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포화 수증기압의 이 풍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풍선의 두께가 얇아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 자체가 포화 수증기압이기 때문에 이 풍선이 터질 경우 이는 곧 비가 온다고 간주를 하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수도꼭지가 바로 수증기라고 할 수 있는 하층 제트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낮이 밝았습니다. 그러면은 낮이 된다는 것은 기온이 올라가고 난류로 인해서 하층 제트의 풍속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이 풍선의 두께는 두꺼워지는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이 풍선이 먹을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뿐더러 이 풍선이 더 오랜 시간 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화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밤이 되면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포화수 증기압이 감소합니다. 즉 비유하자면은 이 풍선의 두께가 점차 얇아지면서 같은 양의 수증기가 낮과 밤에 동일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풍선 자체가 워낙 얇아져서 더 빨리 터져서 비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밤이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고 난로가 소진되기 때문에 하층대트의 풍속이 점차 증가하면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선이 더 잘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밤에 비가 왜 많이 오느냐를 제가 풍선으로 증명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야행성 폭우의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이거를 풍선으로 증명했는데요. 풍선이 그 포화수 증기압이고 게다가 여기 있는 물 자체가 그 하층대트라고만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게 나중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방금 전에 제가 풍선을 가지고 실험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아까 전에 풍선을 가지고 실험했는데요. 풍선이 바로 포화수 증기압이고 풍선의 두께가 온도, 그 다음에 풍선에다 집어넣는 그 호수가 바로 하층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해서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은 포화수 증기압 감소, 그 다음에 야간에는 하층대트 증가가 바로 야행성 폭우에 기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